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고, 그러니까 한번 계속 이어보자고. 정심당 당번을 맡으면 간단하고 풍화한 일들만 좀 처리하면 돼. 정신적 부담도 없을 뿐더러 수신 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다만 늘 이렇게 편한 일만 골라 하다간 남들의 눈총을 사기 십상이야. 살짝 얼굴을 좀 더 줄이고. 어딜 먼저 가볼까? 일단 대장간에서 근데 심상이 너무 0이라 심상 관리를 안 하니까 악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뭘 해도 효율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여제자방에 가가지고 한번 소사매랑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소사매랑 만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 매복은 하고 싶지 않은데 도덕성 내려가면 곤란한데. 악인. 경공으로 뒤쪽 창가로 돌아가 기척을 없애고 벽에 귀를 댄 후 동정을 엿들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도 심상이 올랐으니 이 심상으로 뒷산에 가서 수련을 좀 잠깐 합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여기로 올걸. 물고기 잡읍시다. 당신은 신발을 벗고 계곡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서 소사매에게 먹였다. 그녀는 구운 생선을 후후 불어 식히고 오물오물 먹더니 손가락을 핥았다. 아유, 맛있게 먹네. 일단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수련을 좀 합시다. 일단 기본적인 거. 맞다. 그때 저번 시간에 맞네. 저번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책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벌써 수련. 오늘이 바로 문파 시험이군.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입실 제자가 되고야 말겠어. 입실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3, 4형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제, 이번 문파 시험은 네가 주관해라. 나는 이런 쓰레기들을 지켜보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쓰레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불탈 때까지 지켜본들 아무 소용도 없다. 그저 타는 쓰레기가 될 뿐이지. 이사형, 그 말씀은 아무래도 가혹하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짓고 서로 초식을 나누며 자신의 무공발전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시험관은 이를 평가하고 하나하나 논평하며 지도했다. 마침내 당신의 차례가 왔다. 내 차례다. 오늘은 그 여자분이 이제 대련 상대가 됐죠? 사제. 사제, 난 여자고 우리는 같은 시기에 입문했으니 네가 좀 더 양보해야 할 거야. 만약 터럭 하나라도 날 다치게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좋습니다. 한번 겨뤄보도록 할게요. 당문항기 피한향 아군 모두 적과 아두면 독 축적치가 증가한다. 할로 진주알 어서와. 나 그 채팅 막아준 거 아니지? 내가 그 이모티콘 채팅만 열어놨나? 아무튼 자, 장문 독수를 가진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차피 이분도 보면 기운이 20밖에 없어. 자, 그럼 일단 90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아니야. 저기 꿈틀거리고 움직이려는 것 같다 하면 찌르게 한다는 소리거든. 암기를 해보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못 싸우지? 무언가 대비하는 것 같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정신적으로 방비를 고치고 피해를 암기단 병기를 회피하거나 천할 휴가 확률.
그래, 찌르기가 가장 무난하긴 하네. 오케이, 찌르고. 너무 깊게 찔렀나? 어째 좀 불안한데? 요거부터 하면은 기력을 자연 회복할 수 없더라고요. 일단 90을 한번 해보고. 막 이러죠? 잠깐만, 내 위치를 조금만 옮겨볼게. 이쯤? 그래. 왜 다들 이렇게 얼굴을 구석으로 밖에 넣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너무 가린 게 많아가지고. 암기. 오케이. 암기 경배가 뜬 상황이니 찌르기. 오케이, 좋았어. 90으로 한 번 더 길을. 아이고, 안 돼. 죽으면 안 돼. 암기. 옳지, 잘 됐다. 들어갔죠? 암기 한 번 더 제발. 암기 경계가 뜨긴 했는데 그치, 어쩐지 감이 좋았어. 자, 찌르기로. 오케이, 꺾어주고요. 그치, 도구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36이니까 90하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통했어요. 좋았어. 이제 절초 쓸 수 있다. 꿈틀거려 움직이는 것 같다. 찌르기를 한다는 소린데 절초를 해도 되겠지? 피하려나? 오케이, 됐습니다. 금요일만 하시는구나. 맞아요. 금요일 매주 8시 매주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 양보해줘서 감사합니다, 사저. 너 정말 뻔뻔하구나. 여자를 정말로 때리다니. 나 소사매한테 가서 이럴 거야. 아니, 제가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명예를 드높여 드리는 건데 안 통하네. 당신과 동기인 이사전은 말한 대로 당신에 대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다. 게다가 같은 막을 쓰는 사자매들이 그녀와 같은 편이 되어주니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조알은 여자도 때려. 아니 대련이잖아요, 삼매. 이거는 조금 최선을 다해야죠. 삼사형,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삼사형은 아니, 남녀를 떠나서 일단 대련이잖아요, 삼사형. 아니, 사제의 그 이상한 초식이 또 늘었구만. 이건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말 말도 안 되네. 온갖 잡지식을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다는 거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겼는걸요. 무예를 거르고 초식을 나누는 것은 마치 바둑과 같아. 나아가고 물러섬에 법도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결정된 우열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일세. 어찌 자네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한단 말인가? 자네는 지금 스스로 어떤 수를 썼는지조차 모르는데 설령 이번에 이겼다 한들 어찌 다음에도 이기리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가리지 않았긴 했죠? 하지만 이 일을 자네를 탓할 수도 없네. 자네가 지금껏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네. 그쵸?
다만 자네가 예전에는 무공이 변변찮아서 고수들이 체면에 신경 쓰며 굳이 진지하게 상대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네가 강해졌으니 상황이 달라졌다네. 앞으로는 다른 이들이 자네와 겨룰 때 죽은 힘을 다할 것이니 부디 객기 부리다가 큰 사고를 치지 않게 조심하게. 그렇게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사형. 겁주지 마세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장모님께 말씀드려 그분의 지시를 청해야겠네. 자네가 계속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련하게 내버려두면 언젠가 해가 될 걸세. 그럼 저 이제 입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삼사형이 다녀온 후에도 당신이 입실 제자가 되는 문제는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아이 참 너무하십니다. 저를 애초에 입실 제자 시켜줄 마음이 없으신 것이죠? 잠시만. 내 얼굴이 이렇게 해야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자, 훨씬 이쁘게 나오죠? 아닌가? 이렇게 해야 이쁘나? 오케이. 자, 요리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슬프게 이제 또 억울하게 떨어진 날에 또 요리라도 해가지고 기분 좀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꾼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려고 입실 제자를 안 받아주는 걸 수도 있네. 진짜 나쁜 사람들. 어머! 사저! 아니 사저래. 소삼해! 진짜 귀엽게 생겼다. 오늘 당번인 사저가 생리통으로 소삼에게 대타를 부탁했다. 그녀가 요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되게 얌전하고 귀여워서 지시를 잘 따랐다. 너무 귀여워. 하지만 당신 같은 외성제자가 감히 장문인의 외동딸에게 일을 시키니 다른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신을 미워했다. 미워하라지? 어쨌든 나는 소삼이랑 같이 이렇게 요리하는 시간 가졌다? 부럽지? 내가 승리자야. 아이고 허리야. 겨우 장작 패기를 끝냈구나. 연일 많은 일을 했으니 며칠은 한가롭게 지낼 수 있겠지? 잠깐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련하자. 더 강해질 거야. 이죽 아니 좋아? 좋아 내 이놈 무슨 일을 꾸미려는 것이야? 조아가 당신이 팬 장작을 들어 올려 쌓아두었다. 사람이 오자마자 도끼를 휘둘러 이미 반으로 갈라진 장작을 쪼개는 신용을 했다. 겨우 다 끝냈네. 조사제 그러니까 네가? 저는 조화입니다. 알아봤네. 턱이 나온 조화. 근데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순 없나? 굳이 조사제와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는 머리끝은 또 어떻게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군. 이렇게 많은 장작을 전부 자네 혼자 짊어지고 와서 팬 건가? 그래요. 한 번에 다 해치우고 싶었어요. 그럼 며칠 동안은 숨 좀 돌리면서 진지하게 수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이 자식이 정말 열심히 하는군. 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길래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묵묵히 일하고 있었구나. 저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한동안 조사용을 못 봤어요. 무슨 일로 바빴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취침할 때가 되어서야 돌아오더라고요. 이 나쁜 조아야,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이런 간계를 쓴단 말이냐? 뭐라고? 최근에 바쁘게 일한 게 전부 너라고? 나는 조아 그 자식인 줄 알았지. 세상에
이 녀석이 일을 전부 새로운 사제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놀러 다녔구나. 헐. 두 분 사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자원해서 한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이건 원래 신참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너는 입실 제자고 그는 외성 제자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한다. 바보같이 남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착해 빠진 사람 되지 마라. 이번에는 네가 막 끝냈으니 그냥 넘어가지만 어서 가서 쉬어라. 다음번에 또 그가 자기 일을 너에게 떠넘기면 우리에게 말하거라. 아, 저는 상관없어요. 사형태께서 알아서 하세요. 기죽, 진짜 못됐다. 조화야. 그러면 어떡하니? 당신은 분명 한동안 바쁘게 일을 마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리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사형제들이 전부 당신을 두고 수군거리며 일부러 몰아세우는 것 같았다. 당신은 영문을 몰라 그저 속으로 남몰래 괴로워했다. 아니, 이걸 알고 당해야 된다고? 아, 정말 속이 많이 상하네. 알았어. 일단 대문으로 나가서 일단 심상이 좋을 때 최대한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녀야 되니? 저기 흰 옷 입은 두 여인 중 한 분은 혹시? 어머, 미인이다. 너도 참 아무리 강호 조출이라지만 일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서야 되겠니? 공주님께서 당부하지 않으셨더냐? 어떤 일이든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번 일로 단단히 원한을 사게 됐구나. 그치만 말이죠. 제가 물어봤던 사람들은 모두 당포이를 음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두 아가씨가 어찌나 비통하게 울면서 하소연했었는데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의 몸에는 그의 이름까지 새겨졌었다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명예와 정절까지 내던지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동기호진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고전적 미인이잖아. 약간 미인도에 그려진 미인. 바보 같은 아가씨야. 왜 없을 것 같니? 이 세상에는 온갖 기인과 괴짜들이 천지란다. 인간은 잔인해서 꼭 누구에게 원한이 있어야만 아기를 품는 것이 아니란다. 못 믿겠다면 이 사저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어떻게 행패를 부릴 수 있는지 보여줄까? 아니... 겁주지 마세요. 사저께선 절대 남을 해칠 사람 아니시잖아요. 내가 남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니? 오히려 능숙하단다? 경국지색은 재앙의 근원이라고 하잖니. 나라를 뒤흔들고 세상을 기울게 할 만한 내 미모를 보렴. 이만하면 사람을 해치고도 남지 않겠니? 쟤 아직도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그러게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이 사저가 원래 솔교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네가 너무 걱정스럽게 구는구나. 어쩔 수 없이 공주님을 대신해 몇 마디 해줄 테니 새겨 듣도록 하렴. 사저께서 가르침을 주신다면 용상이 공손히 듣겠습니다. 강호인이라면 남궁세가처럼 약삭빠르게 처신하는 부류가 아닌 이상 은인도 있고 원수도 있기 마련이지. 특히 당문처럼 특이한 곳이라면 원수의 수가 그리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당문 비협이라는 자는 생김새도 제법 반반하니 그를 연모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한 여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걸 질투하는 사내들은 훨씬 많을 테고 그 중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놈도 있지 않겠니? 결국 반반한 그 외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다, 애기야. 그럴 수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요? 세상에 정말 그런 악인이 있다고요? 외모가 반반하단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이지. 이 언니도 활용 월태의 미모를 지닌 탓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가 없었단다. 다들 날 보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다느니 남자에 미쳤다느니 떠들지. 누가 감히 그 사저에게 그런 말을.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괜찮아. 그럴 필요 없단다. 결국 이 언니의 경국지색에 비하면 누구든 추문일 뿐이니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란다.
그들이 날 헐뜯는 것은 질투심 때문이고 그저 그 질투심 때문에 내면마저 추하게 되어버린 것이지. 아, 그렇군요. 마음이 문제였네요. 오, 굉장히 철학적인 마치 신선들 같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들 참 불쌍하지 않니? 다행히 네 사저가 이토록 관대하니까 그들과 일일이 다투지 않는 것이지. 역시 사저예요. 그럼 당연하지. 미녀가 마음씨도 곱다는 말, 바로 이 화선아를 두고 하는 말이란다. 용삼해, 넌 나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마음씨는 선량하구나. 다만 선량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단다. 타인을 경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안 그러면 이번 일처럼 선행을 하려다 악인의 조력자가 되고 말 거다. 아,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침 이 사저가 촉중에 있어서 너에게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어 다행이구나. 그리고 사과하러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사제 선물은 내가 미리 준비해뒀단다. 일방적으로 주입당하는 철학이랄까? 뭐 감사합니다 사저. 역시 좋은 분이시라니까. 근데 이 상자 제법 가볍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란다. 아, 먹는 거군요. 하지만 공짜로 줄 순 없지. 은자 5냥이다. 이건 네 사저가 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그러는 거란다. 아픔 없이는 교훈도 없는 법이니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으면 배움도 없을 테니까. 근데 되게 화종선이라는 사매가 되게 생각이 깊네요. 섬세하다. 사저 이렇게 섬세하시다니 전부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거로군요. 그러니까 되게 잠깐만. 나 약간 감동받았는데 뭐야, 속마음이 이렇다고? 사매야, 너는 정말 멍청해서 귀엽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러주도록 하마. 일단 선물을 가지고 먼저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거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 장모님까지 놀라게 하지는 마라.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죠. 제가 한 일에 대해선 제가 책임질 테니 절대 금양궁의 위멍에 덕칠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순수하다기보다는 다들 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되게 화정선 되게 처세술도 좋고 되게 신성같이 얘기하신다. 되게 좋은 방식을 알려주네. 막 이러고 속으로 약간 이분처럼 감동하고 있었는데요. 약간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사저에게도 사자의 일이 있으니 이렇게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함께 동행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거든. 타양에서 동물을 만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사저께서는 벌써 가시려는 건가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잠시 돌아올 텐데 안 되나요? 담소라도 좀 나누고 싶은데. 어차피 네가 강요일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오면 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어린애처럼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검술이 뛰어난들 제대로 된 협객이 되기는 힘들 테니까. 그치, 이건 또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나는 이 용 어쩌고 분 마음도 이해가 된다. 낯선 곳에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같이 더 있고 싶은데. 용상이구나 이러면 사저의 말대로예요. 삥을 뜯다뇨. 삥 뜯는 현장이라니. 그럴 리 없어. 약간 나와 같은 나의 자매라고, 내 자매, 나를 생각해주는. 그럼 내년에 황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 상자를 얻었죠? 좋아. 일단 가서 어떻게 말아야 할지를 정리해보자. 사과하러 갔죠? 당대엽, 죄송합니다. 제가 한쪽 말만 듣고서 당신을 해칠 뻔했습니다. 대엽의 무공이 뛰어나서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당신을 죽였을 거거든요. 저한테 살해당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맙고. 그치만 어쨌든 제가 오해해서 생긴 일이니까 이 선물 드릴 테니까 부디 제 실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물이 참 훌륭하군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로 우리 사이의 빛은 말끔하게 청산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신에게 무례했던 것도 고의는 아니었으니 이 자리를 빌려 저 또한 사과를 드립니다. 완벽하군. 이 모든 게 상상이었죠? 아주 좋아. 시원시원해서 좋네.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겠어. 길도 안 보고 다니냐? 죽고 싶어. 저리 가. 그쵸, 간파했죠? 방금 그 사람 좀도둑 놈이로군. 용아가씨, 가버렸네. 이럴 땐 쫓아야죠. 사건은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뭔가 벌어집니다. 또 진주알이 왔네요. 어서와. 어쩔 수 없지. 일단 도둑놈부터 쫓아가야겠어. 마하, 머파. 어머, 아니 이건 개방의 본거지야? 손에 넣었느냐?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자라니 몇 냥인지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한동안 실컷 먹고 마셔도 잔동이 남겠어요. 악인인데 컨셉이 안 맞아요. 너무 착해. 아니야, 나는 조화를 악인으로 키울 생각이 없어. 어떻게든 성인군자로 키울 거라고. 이놈! 밀마다 멍청하면 이 정도 일처리도 제대로 하질 못해. 장로님, 왜 때리십니까? 제가 제대로 은자를 훔쳐오지 않았습니까? 은자 따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녀의 옷차림 못 봤느냐? 이건 금양궁의 여사제라고. 훔치려면 은자로 훔칠 게 아니라 그 여자 가방에 있는 비급을 훔쳤어야지. 비급이 힘들다면 그녀의 갈아입을 옷이라도 훔쳐오던가. 그것도 꽤 좋은 값에 팔리는 금양군의 제복이 아니더냐. 재물은 신의 지물이라 하였으니 이 정도 은자를 가져오는 건 그렇다 치지만 비급을 훔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남의 옷을 훔쳐서 판다니 그건 너무 파렴치한 짓입니다. 장로님, 저희가 거지긴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네 신분이나 제대로 알아라. 개방 구파면 구파의 제자답게 얌전히 장로의 말을 들을 것이지 무슨 심파놈들처럼 인의와 도덕 따위를 논하겠단 거냐. 거지 주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면 그게 무슨 거지냐. 차라리 1이나 해서 먹고 살지 그러냐? 그치만 장로님, 저희는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도둑놈 하는 그런 무림판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저기 개방이라 남한테 구걸해서 받는 게 기본 아닙니까? 좀도둑, 거지가 좀도둑질도 합니까? 야, 개방이 썩었어. 훔쳐간 물건을 내놓아라. 야, 네 못다리 찢어서 훔친 것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냐? 그냥 가. 정말 꼭 저렇게 주제 파악 못하고 영웅놀이 한다니까. 가. 잠깐, 자세히 본 이놈 얼굴이 추하다 못해 박살이 나 있구나. 이놈을 붙잡아 손발에 부러뜨리고 다른 곳에 데려가 인간 원숭이로 팔아넘기자. 아니 개방이 진짜 박살이 났구나. 이 후한무치한 놈들. 이놈들이 그러고도 무공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냐? 꿈틀거리며 움직이려는 것 같다? 그럼 찌르기를 하려는 곡시구나. 그럼 내 암기로 해보겠다. 90이 딸린다. 그러니까 역시 거지들을 이기기는 90으로 거지들을 이기는 내가 쉽지 않긴 하구나. 자, 오케이. 찌르기는 통하죠. 아이고. 멍멍멍? 웬 개가 짖느냐?
어디서 온 큰 개야. 엄청 사납네. 그러니까 걔가 내 편이냐? 그래 걔가 왔구나. 잘했다. 오케이. 그래 강아지야, 너 내 편을 잘 듣도록 해라.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강아지가 오네? 아이고 오케이. 네 간짝에 어쩌고저쩌고 구공을 받아라. 오케이 통했습니다. 고기야, 확실히 저 두 사람이 맞는 거냐? 뭐야 저 소녀는 또 뭐란 말인가? 멍 환경 번소천. 너 뭘 하려는 것이냐? 나는 질대 장로다. 감히 네가 내게 불경하게 굴어? 뭔가 주인공 같은 존재가 왔어. 무림의 소년 주인공 같은 느낌? 내 개의 목숨을 내놓아라. 이게 무슨 일이지? 개방에 내분이라도 일어난 건가? 뭔가 얘네들은 엑스트라 같고 지금 등장한 애는 소년 무림 주인공 같은데 약간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 주인공이라 그런지 잘생기기도 했구나. 자, 암기. 오케이. 지금 보니까 개방제자가 350짜리구나. 나는 126인데. 그래도 번소천이 있으니 이름도 번소천 아주 멋있구만. 오케이. 오, 탈진에다가 막 여러 가지 걸려 있죠? 후안 묻히고 지금 암기에 대한 게 뭐 없으니까 바로 암기 또 가겠습니다. 역시 주인공이야. 아니, 아니 그대는 누구십니까? 어머. 죽어 감히 내 친구를 먹어? 죽어봐. 저 정말로 때려 죽일 셈이냐? 이건 개방에 대한 배반이야. 으아 무서워. 눈빛이 장난이 아니구나. 저놈이 주인공이 확실하구나. 고기야 쫓아가라. 멍멍. 장난 아니신 분이시더군요. 나는 강아지를 건든 적이 없어. 나는 개가 모이면 오히려 내가 먹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라오. 그럼 갔다. 싸우는 동안 은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군. 호감도 올랐어요? 주섬주섬 이거는 챙겨야지. 아싸 돈 챙겼다. 돈 생겼다. 좋았어. 이게 다인 것 같군. 으차. 뭐야 용상의 새은? 뭔가를 주었죠?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아직 숨이 붙어있었나? 사실 난 우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을 구하겠소. 당신이 죄가 없는 것은 알고 있다오. 다 아까 그 개방 장론지 뭔지 그 놈이 나쁜 것이지. 네 그걸 알고 있으니 자네를 구해보겠소.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의원에게 데려가겠소. 악인으로 너무 치우쳐 있죠. 내가 다시 중앙으로 돌릴 거야. 그자는 내장을 다쳤던 모양인지 당신이 그를 함부로 옮기다가 뇌출혈이 일어났어? 그는 의관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어. 아니 이렇게 간단 말이오. 관아 사람한테 호감도 올랐죠? 그리고 천 은자도 얻었습니다. 돈이 생겼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조사한 결과 그는 숲에 죽인 상습 절도범인이 밝혀졌다. 안타깝다. 당신은 표창을 받고 상금도 받았다. 예! 받았어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좋아. 역시 착하게 살자 우리. 상습 절도범인 거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전에 우리 봤죠? 그 개방 원래 이 사람은 좀 도둑질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개방 장로라는 인간이 계속 도둑질을 막 시켰잖아요. 좀 안타깝다. 아까 쫓아간 광견인지 걔한테 이제 되게 권성징악 당했으면 좋겠다. 점점점. 용여협.
여여이래. 당신은 미안해. 아직 이름을 물어보지 못한 것 같네. 아, 당문의 조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무개입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로 강호 초출이야. 서로 힘내자. 툭. 지난번에 내가 증거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한쪽만 듣는 바람에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 이번에는 그쪽 문파의 대사형에게 의의를 사과하고자 찾아온 거야. 아, 그런 사정이었군. 하지만 우리 대사형은 외성에 살지 않으니 이곳에서 기다려봤자 헛수고실 텐데요. 아, 전에 들어본 적 있어. 그쪽 대사형의 행적이 하도 묘연해서 당무 사람들조차 그 코빼기도 보기 힘들다던데. 맞아? 아, 사실이요. 저희 대사형이 사실 약간 인간이 덜 되어서 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산에 올라가도 보기 어렵겠네. 일단 잠시 방을 빌려서 여기 머무르면서 기다려볼 생각이야. 아니, 정말로요? 그렇게 해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멍청하게 괜한 사람을 건든 내 잘못이니까.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겠어. 그것도 성의의 한 방식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비도 떨어져서 일거리도 찾고 있긴 하지. 돈이 없으면 굶는 건 둘째치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저가 사과 선물이라고 준 것도 먹을 게 아니었어. 게다가 나한테 은자 5냥이나 받아가다니 너무해. 진짜 사기당한 거였어? 아, 너무해. 나는 믿었는데. 나 그 사저 되게 좋게 봤는데. 진짜 삥 뜯은 거였잖아. 나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너무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사저가 어찌 내 돈을 탐내겠어. 그래, 분명 이걸로 나를 가르치려 했던 거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교훈을 얻어야 오래 기억할 테니 말이야. 그치, 이것도 또 맞는 말이긴 해. 그치, 배운 셈 치면 좋지. 아주 생각이 올바르고 좋습니다. 용상 마음에 드네. 사전엔 정말 속이 깊구나. 이렇게까지 날 신경 써주다니. 좀 감동받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렇게 감동을 받아 하면 훌쩍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저기 교훈을 얻었잖아요? 사기꾼한테도 교훈을 얻으려면 이렇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렇게 교훈을 얻고 퉁치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슬쩍 하고 싶은데, 하지만 우리 우리 화리를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화라, 악의는 안 된다. 너는 덕이 가득한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할 것이야.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 돈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을 위하여. 그녀가 아닌 교활, 나의 양심을 위하여. 용여협, 혹시 잊은 물건 있지 않소? 그쵸. 그렇게 이제 양심을 따르니까 표정이 훨씬 편안해졌죠? 아이고, 돈이. 저 돈이면 무공소가 몇 개야. 만두가 몇 개야. 진주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진주알, 정신 차려, 진주알! 우리 조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그 사심을 부려선 안 된다고. 어떻게 알았어? 내 보따리가 찢어져서 노잣돈이 전부 사라졌어. 화풀이는 실컷 했으니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되게 모공이 그렇게 강한데 소매치기를 당하고도 몰랐다고?
그쵸, 이거 좀 특이하긴 하다. 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자들을 훔치는데도 도 같은 도수들이라 막기가 어려워. 여기 받으시오. 나한테 돈을 왜 주는 거야? 아, 잃었죠. 잃어버렸어요. 괜히 준 것 같아. 아깝긴 해. 솔직히 진주하라. 진주알더라. 너의 말이 너무 맞긴 해. 아깝긴 한데. 아, 그래. 멀리 보자. 멀리 보자. 우리 조알의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이건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거지. 그쵸. 덕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당신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구나. 그 도둑이 절도를 저질렀으니 관아에 보내지 않더라도 강호의 교율에 따라 처치했다면 생사는 문제 없겠지. 네가 그의 목숨을 구해준 건 또 다른 문제고. 깜 놀랐죠.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더니 반대로도 맞는 말이로군. 조소엽,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치? 네 덕분이야. 아니었으면 난 오늘 저녁밥도 굶을 뻔했어. 이따 거리에 나가서 내가 술이랑 고기를 좀 살 테니 보답이라고 생각해줘. 어때? 아, 그렇게 좋은 일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협. 이쪽이 더 고맙지, 그쵸? 이런 그림이 좋죠?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 용상은 식당보다 길거리 노점상 음식에 더 흥미를 느껴 당신께 함께 보러다니며 이것저것 먹었다. 고기구이, 만두, 음료수, 간식까지 두 사람 모두 배가 불러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먹었다. 헤헤, 즐겁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고 좋다. 그러니까 약간 조알이 이거 어둠 속에 보니까 약간 원숭이 같긴 한데 약간 얼굴만 가리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머릿결도 좋고 봐봐요, 키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무공하는 애고 이제 뭐 일자리 뭐 이런 노동도 하는 애라서 얼굴만 가리면 사람이 아주 좋아 보여. 뿌듯뿌듯. 진주 너무 웃겨.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 심상도 높고 이 기분을 몰아쳐서 부엌에서 좋은 일들, 나도 배부르고 길거리 음식 많이 챙겨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것들 좀 응용해가지고 우리 당무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지. 어머, 오늘도 소삼회가 왔네. 소삼회 호감도 계속 오르네요. 오늘 당번인 사저가 생리청으로 소자매에게 대타를 부탁했다. 그녀가 요리를 할 수 있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매우 얌전하고 귀여워서 당신의 지시를 잘 따랐다. 하지만 당신 같은 외성제자가 감히 장문인의 외동딸에게 일을 시키니 다른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신을 미워했다. 질투죠? 그런 마음이 들면 와가지고 도와주던가. 누가 와도 나는 시킬 거라고. 모두 왔구나. 좋다. 잠깐만. 공원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번에나? 이번 가문회의에는 먼저 중요한 안건 하나를 논의하겠다. 다른 일들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지. 2달 후면 남궁세가 태상가주의 100세 생신이다. 여기서 강릉부, 남궁세가까지는 길이 머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 제자들아, 뭔가 구체적인 생각이 있느냐? 있습니다. 노태하께서 기이의 수를 늘리시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지요. 남궁세가는 과연 무림세가답게 양명술의 교회가 깊은 모양입니다. 남궁 태상가주께서는 본문에 수연 초청을 하셨으니 인정으로 보나 도리로 보나 저희가 마땅히 잘 준비해야겠지요. 당승의 말이 옳다. 태상가주 남궁획 노선배는 현재 무림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분 중 하나시다. 중원 제1의 중재자라 불리며 천하를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원한은 없다고들 하지. 혼자가 젊어 혈기 왕성하게 강호를 누볐을 때도 선배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남궁세간의 인맥이 매우 넓어서 5호 사이에 친구가 많지요. 그때가 되면 각 문파에서 모두 예물을 바치며 축수할 텐데 분문의 선물이 너무 초라하면 남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맞아, 선물도 잘 골라야죠.
그 말에도 일리는 있다만 본문에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탓에 후한 선물을 내놓기는 어렵구나. 이번 선물로 너무 비싼 것은 안 될 듯하니 뭔가 기발한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자가 걱정하는 바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중지를 모아 방도를 논의해내기 위함이다. 저한테 좋은 방향이 있다니까요. 장문인, 제자의 직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 이번 수연이 중요하기는 하나 장문인의 귀한 몸으로 먼 깃을 행차하시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장문인 스라의 제자들 모두가 능히 제 몫을 할 수 있으니 제자들만 보내더라도 신뢰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대사형은 제외하고 말이죠. 망나니. 나는 왜 빼는 것이냐 이사제? 근데 사실 가기 싫긴 했어. 본자도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강호의 도리상 내가 직접 가야 마땅하겠지. 다만 이 쓸모없이 늙은 몸뚱어리가 길 위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여 연회에 참석하였다가 오히려 주태를 보일까 염려되는구나. 제가가 그리 말하였으니 네 말대로 하마. 예, 불초한 제자의 무지한 망언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건? 왜 아무도 내 무지한 망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여기서 국원 공격을 한다고?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 대사형 아무도 무시하지만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대사형에게 유일하게 이 모든 당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는 있는 조알만이 할 수 있는 말. 대사형 말은 정말로 무지한 망언이니까요. 가치 없으니까 다들 무시하는 거예요. 대사형 몰랐어요? 얘기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또 대사형이 아이디어 뱅크라서 아마 옳은 말, 좋은 말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겁나 공격하고 싶다. 너무 공격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사형이 당할 거 아니에요? 대사형을 당황시킬 수 있는 이 당문의 굉장한 노동력. 이 포지션 너무 끌리는데? 끌리지만 눈 딱 감고 딱 감고 해봐. 한번 가볼까? 그래 가보자. 이거는 소삼의 호감도 오를 것 같고 이거는 대사형 호감도 오를 것 같긴 한데 이래도 어차피 대사형 말할 것 같은데? 이거 하자. 대사형 말은 정말로 무지한 망언이니까요. 구공 받아라. 근데 이제 장문이 호감도가 내려갔네요. 내가 아끼는 대사형한테 감히 대사형을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줘? 이러면서. 사제가 한 말이 지극히 옳군.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는데 왜 아직도 눈치껏 입을 다물지 못하느냐? 알았어. 잠깐만 방금 올랐죠? 방금 호감도 오르지 않았어요? 못 봤나? 사제야 방금 나를 욕하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더구나. 혹시 종이와 붓을 가져왔느냐? 저거 얻었다가 나중에 상성할 때 써먹어야겠다. 이사형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제게 한 수 배우셨습니까, 대사형? 대사형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욕먹을 찜만 골라서 하니 당신이 살아 움직이는 한 나는 언제든지 영감이 떠올라 새로운 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뼛속까지 시원해질 만큼 욕을 퍼부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죠? 약속한 거다. 그런 마음이 놓이는군. 왜 저러는 거야? 두 사람? 몇 시즌에 걸친 토론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났다.
100세가 넘는 타 문파의 장문인을 위한 선물인데요. 좀 고민해볼까? 뭘 주는 게 우리한테 좋을까? 더 오래 살라고 영단을 줄 수도 있고, 모아둔 인장을 경향 독서제의 목보와 교환하겠다. 남궁세가의 원수를 해치우는 것을 돕자? 근데 솔직히 대사형 이견이 좋기는 해. 지금 여기서는 내가 대사형을 놀리고 싶어가지고 지르긴 했는데, 우리가 문파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수명에 도움이 될 영단? 이거 너무 하찮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되게 대단한 문파의 장문인이 아닌가? 아무튼 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100세가 되는. 그러면 선물이 장난 아니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거기서 튀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또 별로 지금 약간 쇠락해가는 문파기 때문에, 우리가 게다가 장모님도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 구도상, 뭔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이미 살 만큼 산 것도 좀 있고. 그치. 그 문파 내에서는, 아이씨, 100세 이상 살았으면 다 살았지. 뭘 또 저거를 선물해라고 불쾌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사영이 되게 똑똑하게 이사영이 약학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남들보다 더 좋은 영단을 준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걸로 약해. 이래서 내가 이사영은 약간 그 대외적인 거에 안 맞는다고 한 거란 거니까. 이게 사람을 몰라, 이사영은. 역전해야 돼. 3, 4형도 너무 선비스러워. 너무 오랫동안 공무원을 목표로 이렇게 되게 정서를 지내온 사람 특유의 말이 나와. 인장을 경향 독서제의 목보와 교환하겠다니.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있죠? 지금 다양한 사람을 생각을 못 한 거야. 이러면은 되게, 재미없다. 되게, 당문 되게 재미없는 곳이네. 라고 하면서 또 잊혀질 거야. 의미가 없어. 임팩트가 없어. 네, 싫다는 선택지만 걸리네요. 제가 원하는 선택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맞아. 노잼이야, 3, 4형. 근데 대사형, 이거 봐요. 유잼이지. 도파민 파티지? 봐봐. 남군세가의 원수를 해치우는 걸 돕겠대. 선물도 없어.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가지고 이 유명한 대사형이 고개를 딱 치켜들면서, 나는 당문세가에서 왔어. 나의 선물은 그대들의 원수를 해치워주겠어. 내가 돕겠어. 우리 당문세가 보여주겠어. 스타상이죠? 이러면은 거기 내부가 발칵 뒤집힐 거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모여들면서, 이게 어그로를 잘 끌어. 괜히 스타가 아니야. 괜히 사생들이 붙고 막 스토커들이 붙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이게 스타성 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은 만약에 원수를 해치우는 것을 돕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지더라도 일단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문파에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문파 사람들 머릿속에 이 당문, 대사형, 이게 머릿속에 확 박힐 거 아니야. 원래 이 무림이라는 게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해야 됩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약간 조알이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또 엄청 좋게 치부를 댈 거야. 진짜 당포해가 똑똑해. 비상해. 아버님, 실은 제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온 것도 연장을 챙기러 온 겁니다. 꿈도 꾸지 마라. 지금 막 축수 예물을 논하는데 또 어딜 가려는 게냐? 여기 꼼짝 말고 앉아있거라. 연애에 가기 전까지는 어디도 갈 생각하지 마라. 대사형, 성심당에서 장문의를 앞에 두고도 본문의 가문회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오해입니다. 사부님, 이 사제,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좋다, 말해보아라. 어떻게 변명할지 보겠다. 제자가 하려는 이 일은 비록 남궁세가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남궁세가는 분명 기뻐할 것이며 그 어떤 진귀한 물건을 보내는 것보다도 더 마음에 들어할 것입니다. 똑똑해.
그것은 바로 남궁세가의 원수를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완전 충격이죠. 아무도 못하는 짓이죠. 이 실력이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사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정하게. 남궁세가는 체면을 가장 중시하고 인협 도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림의 태도로 자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맞아. 이해도가 엄청납니다. 똑똑해. 하여간 그 상대가 뭘 제일 원하는지 알아. 남궁세가 특징이 이거잖아요. 도덕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부인이 자기 식구를 괴롭혀도 종종 자기 식구를 희생시켜야만 했지. 맞아. 남궁세가의 특징이죠. 그 약간 명예가 더 중요한, 그 명분이 더 중요한. 사실 강호를 살아가면서 어찌 모든 면에서 완만할 수 있겠는가? 남궁세가는 위선자 집단이 아니고 강호인인 이상 아무리 적더라도 혈기는 있는 법일세. 아마 남궁세백께서 속으로 증오하는 사람은 열 손가락으로도 다 세지 못할 걸세. 핵심을 찔렀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아, 이 당포이는. 단지 남궁세가의 너그럽고 관대한 인상을 손상시킬까봐 두려워 원수들이 지금까지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것뿐이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행실이 나쁘고 용서받지 못할 자를 골라 죽이면 그것 또한 백선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는 셈이지. 그러니까 남궁세가가 고상을 떠느라고 자기가 막 원한이 막 있고 막 죽이고 싶은 대상이 있음에도 그 약간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 관대한 모습, 중재자의 모습 이런 걸 지키느라고 손대지 못한 그 마음속에 가시 같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당문세가가 나서서 대신 똥을 치워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궁세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껍게 들리겠냐고, 얼마나 좋게 들리겠냐고. 똑똑하다니까. 이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만한 발상은 아니군. 그렇긴 해. 근데 이게 정상적인 그 발상은 아니긴 해. 하지만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똑똑하다니까. 괜히 막 영약을 주니 막 그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니 해도 사실 이 당문 위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무력을 여기 강호잖아요. 강호에서 무력을 앞세워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주는 이런 선택을 선물로 준다? 이거 의미가 엄청납니다. 백성을 위해 해역을 제거하는 것은 좋으나 살인으로 생신을 축하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하물며 그 일은 다른 집안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감탱이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너 주제에 드물게 재밌는 생각을 해냈군. 뭔가 생각해둔 바가 있는 듯한데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강호 삼파도 중 하나인 가주의 담패도다. 그놈을 처치한 뒤 놈의 머리를 들고 강릉부로 가서 축수를 드리는 것이. 이거는 조금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요? 대사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당패도는 정파의 협객이지 않습니까? 정파라는 거는 이제 정통, 그러니까 약간 사파 이런 애들은 약간 다 알죠? 설명할 필요 없죠? 남궁세가가 어찌 그와 원한이 있단 말입니까? 설명 정말 원한이 있다 해도 우리가 천하의 비련을 무릅쓰고 협객으로 이름난 정파의 임무를 암살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파는 약간 개방 거지들이나 약간 나쁜 짓 하고 막 그 산적대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든 무림 이런 느낌이라 약간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나쁜 짓 하는 사파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파는 정통으로 정의를 따르는 그 무림의 인물들입니다. 이제 서로 간에 원한을 살 수는 있어도 약간 그냥 가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거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하지만 만약 그가 명예를 탐해 충신을 모함하는 위선자라면 어떻겠는가? 그쵸. 정파를 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을 바로 제시하네요. 어찌된 일이냐 포이야. 당패돈의 이름을 날린 이래 언행에 법도에 어긋난 일이 없었다.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본자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그치. 괜히 오해를 했다가 막 사람 죽이고 말하면은 그 덤탱이를 당문이 다 뒤집어 쓸 거기 때문에. 사부님, 이건 얘기하자면 깁니다. 제가 사방을 유람할 때 가끔 노자가 부족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까운 탐관오리를 찾아가거나 농림의 두목들에게 가서 신세를 좀 졌지요. 이런 애들이 삽합니다, 두목들. 어느 날 길거리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검주의 제천제 체조 오장수라고 아십니까? 오장수? 작년에 처형된 그 산적구목 오마왕이라고 불리던 자 말씀이십니까? 그자는 정말로 유명한 농림 호걸이지요. 제가 그자의 영역을 지날 때마다 꼬박꼬박 통행세를 내야 했다니까요. 하지만 몇 번 더 내니 그자가 오히려 제게 고기를 대접해주더니 그 후로는 통행세도 받지 않더군요. 대사협이 손본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야. 그자가 내게 도끼를 대접한 것은 너와 친분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그자를 두들겨 패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일러준 탓이지. 아, 그랬군요. 어쩐지 갑자기 그렇게 공손해지더라니. 감사합니다, 대사요. 장문이는 자신의 대제자가 사람을 때리고 협박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놀랄만한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좋아. 아니, 장문인, 당신 눈을 어디다 대고 다니시는 겁니까? 저희 형님은 그럴 뿐이신데요. 하필이면 그 대상의 산적이었던 탓에 화를 내야 할지 칭찬을 해야 할지 가피를 잡지 못하였다. 우장수는 검주 출신이니 설령 붙잡힌다 해도 검주 관아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주의 무산현 관야 감옥에 사치게 되었지. 나는 호기심이 생겨 이 일을 깊이 조사해 보았네. 근데 조사해보니 더욱 이상한 점이 많았네. 우장수는 놀랍게도 직접 두목자리를 둘째 두령에게 넘긴 후 홀로 기주 무산현 관하로 가서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신문을 거친 후에야 투옥되었다는 것이네. 그 일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국해보에 실렸었지요. 그때 저도 그 일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그가 미친 거 아닐까요? 내가 그를 전에 때리고 노잣돈을 빌렸던 거 생각하니 어쨌든 안면이 있는 사이지 않는가? 그가 투옥되어 처형되기 전에 소도자 한 병을 들고 가서 그와 술잔을 나누었지. 근데 그처럼 칼날 위에 사는 농림의 거친 사내가 나를 보더니 통곡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즉시 잠깐! 사형께서는 어떻게 현관야 감옥에 들어가신 겁니까? 날카로운 자식. 나는 순간 멍하니 굳었네. 말 이어가겠네. 그가 내게 남양이 어디냐고 묻고는 저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세상에 정말 신선이 있다며 뱅화림의 선인께서 고통받는 이를 구원하시니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저버리지 않는다고 외쳐댔지. 대사역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혹시 남양 행아림에 계신다는 진심으로 기도하면 비단 주머니로 길을 내주신다는 그 선인이십니까? 저는 그저 강호의 전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저도 가봤다고요. 제가 물을 먹었을 때 삼생 오가까지 바치며 정말 건강하게 기도했는데 왜 제게는 비단 주머니를 내려주지 않으신 겁니까? 저도 깨우쳐주지 않으시고. 서사제, 자네가 물은 것이 혹시 큰 돈을 버는 방법 그런 것이었나? 히히, 너무 뻔했네요. 내가 추측한데 이것이 바로 선인께서 자네를 상대하지 않으신 이유일 걸세. 행화 선인? 세상에 정말 신선이 있구나. 잠깐만, 나도 만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여기서 피터하고 쓰러졌을 때 그 약간 되게 예쁜 그 여자분이 놔가지고 나한테 뭐 힘내라고 해줬던 것 같은데? 꿈이 아니었나? 그 신선이었나 설마? 남양 행화림의 선인이 은거한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잡소리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지. 그래, 그렇도록 하지. 그 우장수는 기도를 마치고 내게 꿇어 절하며 나를 신선의 사자라 불렀네. 나는 그가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하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는 눈물을 거두고 근엄한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지. 그의 마음속에는 10여 년 전에 큰 원한이 담겨 있었네. 자네들, 이 우장수가 원래 누구였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바로 10여 년 전 강릉부 관도 강도 사건 때 순직한 우량간 우대인의 아들이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0여 년 전 일은 저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나도 감이 안 온다 지금. 강릉부의 강도에서 강호인이 조정의 식량 수송대를 약탈한 사건이 있었네. 전해지기로는 이 사건은 당시 꽤 명망 있던 남궁 가문의 남궁우가 저지른 짓이라고 하네. 강호의 소문에 따르면 그가 관도에 매복하여 식량 수송대를 습격하고 살해했으며 옛 마교를 위해 병사를 모으고 반란을 준비했다고 하네. 마교가 등장을 합니다. 음모가 드러난 후에는 죄가 밝혀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궁세가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 되었지. 만약 남궁 가문이 거액을 기부하고 사람을 써서 무마하지 않았고 관야 또한 이 일을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아마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못했을 걸세. 바로 그걸세. 우장수는 관야가 남궁세가를 비호하는 것에 원한을 품고 격분하여 산적이 된 것이네. 주범모님이 죽었으니 남궁세가의 원한이 있다 한들 추구할 방법이 없었지. 근데 십수년이 지나 뜻밖의 공교롭게 기주 대협 당패도의 둘째 부인이 단가마를 약탈하게 된 것이네. 우장수도 깜짝 놀라 즉시 연시 사과했지. 근데 그 둘째 부인이 매우 거만하게 굴며 우장씨가 자기 아이를 놀라게 했다고 했네. 단패도의 명성을 등에 업고 우장수에게 채 돌도 되지 않은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강요했지. 그 부인은 어찌 그리 무모했을까? 자기 목숨이 그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몰랐나? 우장수는 대잔족이니 갑자기 돌변해서 그녀를 산채로 묻어들이려 들였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우장수는 그 아이의 목에 걸린 금패를 보게 되었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릴 때 차고 다녔던 장명새가 아니었겠는가.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그건 그가 어릴 때부터 몸에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라 절대 잘못 볼 리가 없었네. 거기에는 그의 이름 장수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 그건 그의 아버지 우대인이 만들어준 것으로 12살까지 차고 다녔지. 구름 문양이 몇 개고 몇 돈이나 나가는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었다네. 당시 그의 아버지가 칙명을 받들어 식량을 운송할 때 길을 떠나는 날 장명세를 달라고 하며 이 물건이 곁에 있으면 행운이 따라 순조롭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네. 오장수는 그의 16살로 혈기왕성하고 반항심이 강한 나이라 체면 때문에 본시가 다른 나쁜 말을 좀 했지. 어찌 말이 씨가 될 줄 알았겠는가. 이 부자는 그렇게 영원히 이별했고 장명세도 관이 운반하던 은자와 식량과 함께 사라졌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올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진범뿐이지. 진범은 그 장수 두 글자가 우마왕의 이름인 줄도 모르고 그저 길한 말이나 여겨 자기 친아들에게 주어 차게 했던 것이네. 우장수는 충동을 억누르며 공연히 일을 벌여 산채의 형제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공손히 사람들을 보냈네. 그는 불안해하다가 마침내 남궁세가에 편지를 보내 확인을 요청했지. 답장을 보낸 사람은 남궁우의 노모였네. 그날 남궁우 대속이 길에 차린 것은 매복이 아니라 잔치자리였던 것이야.
남궁우 대숙은 원래 나라를 지키는 장수들을 가장 존경했기에 장치 자리를 열어 식량 수송제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네. 뜻밖의 간악한 자에게 모함을 받아 100번 해명해도 소용이 없었고 마교 신자라는 터무니없는 누명까지 썼지. 남궁세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천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결백을 증명한 것이었네. 그러면은 완전 그냥 오해였던 거잖아. 지금 삼사형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게 틀린 거네요. 이게 진실이네. 완전 억울했던 상황이었네. 우장수는 온갖 농립의 경로를 동원해 당시 장문의 행방을 미친 듯이 추적했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야 단서는 이미 서히 사라졌고 식량은 고사하고 관은조차 이미 녹여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졌지. 증거가 없었구나. 그는 당패조를 의심했지만 당패조는 암흑가에서 발이 너무 넓어 감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와 남궁세가가 아무리 원해도 누명을 벗기 어려웠지. 그는 농림의 도적인데 설령 목숨을 바친다 한들 천하에 몇 사람이나 그의 말을 믿고 대협 담패도를 의심하겠는가? 이 원한은 평생 갚기 어렵고 길이 막혔음을 깨닫고서야 남양 행화림으로 가 억울함을 울부짖으며 선인의 지도를 간청했던 것이네. 그러네. 이 대협 담패도라는 인간이 진짜 권력과 이제 대의 명분 이런 걸 너무 잘 챙겼죠. 완전 억울했겠다. 그는 숲속에서 밤새 울었고 깨어나니 손 안에 그 비단 주머니가 있었네. 그가 멀리 무산현 관야까지 가서 북을 친 것은 바로 그 행화선의 비단 주머니가 시킨 바로 자수인 동시에 억울함의 호소였던 것이지. 무사연의 태수께서는 이 사건을 접수하셨습니까? 접수하긴 했으나 상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내린 명령보다 우장수의 목을 베려는 칙량이 더 빨리 도착했다네. 그 우장수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지 생각해보게.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무릎 꿇고 선사라고 존칭했던 거군요. 나는 어떤 선인이 내게 꿈으로 나타나 그를 만나러 가려고 지시한 적은 없네. 이 일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만 이왕 내가 마주쳤으니 못 들은 척을 할 순 없지. 자, 잠깐. 네 말에 따르면 담패도를 겨냥한 불리한 증거는 모두 우장수에게서 나왔다. 그렇다면 그가 거짓말을 해서 담패도를 해치려 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그치,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선해진다고 하지. 게다가 사나이의 주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지. 우리는 주먹을 맞대며 싸워본 사이니 나는 당패도보다는 우장수를 더 믿는다.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긴 해. 이 정도 당포의 정도면은 사실은 사람도 잘 보지만 직접 주먹을 맞대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로 관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건지 이거는 알아볼 수 있다고 나는 봐. 저도 우마왕을 믿어요. 그자는 원래 호탕해서 그렇게 속임수를 쓴 위인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멀쩡한 산적두목 노릇을 때려치우고 목숨까지 내던져가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유명 협객을 해치려 하겠어요. 이 말 들어본 적 있는 거 아니야 진주하라. 그렇지 않아. 이거는 달라. 그거는 그때는 이제 그 약간 사회생활을 못하는 여협이었잖아.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순진한. 근데 얘는 약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사협이잖아. 그리고 순진하지 않아. 이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아마 높은 확률로 진심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대사형을 지지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사형이 잘못 짚었어. 그러더라도 나는 대사형과 함께 책임을 질 거야. 왜냐면 이건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우마왕이 너무 억울해.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일 것 같아. 너무 억울해.
대사형, 저는 대사형을 지지합니다. 대사형, 사정을 아셨으면서 왜 곧장 그놈을 처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사형이라면 이유가 있으셨겠죠? 우리 착한 사자야. 내가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당패도는 명성이 높고 도법 동안 강하니 남궁세가가 경거망동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에게 베어 죽는 것은 둘째치고 사문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된다. 그래, 우리 대사협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굴어서 그렇지 사람이 되게 영특하고 똑똑하고 믿을만 합니다. 저는 대사협 믿습니다. 그쵸, 사문 늘 걱정하지. 대사형이 사문 걱정 안 했잖아요. 진짜 미친놈처럼 굴었을 거야. 지금 이 정도 구는 건 사문을 걱정하기 때문에 구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이놈은 분명 가짜다. 막 이래. 다들 막 못 믿어해. 야, 나 본인 맞다고. 진짜 당포이란 말이다. 너희들 대체 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잖냐? 단지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서 연장 챙기고 도움 청하고 겸사겸사 장모님 뜻도 좀 여쭙는 거라고. 대사요, 이 일은 중대한 사항이니 장모님께 여쭙는 것을 어찌 겸사겸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자가 허락한다. 호해야, 네 평소 행실이 방탕하여 본자가 늘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네 속내는 결국 협골 단심이로구나. 큰 절이에 어긋남이 없었으니 본자는 매우 기쁘다. 그쵸, 우리 대사형 협골 당신이라고요. 절이에 어긋남은 없어요. 우리 대사형이 좀 망나니 같아서 그렇지. 이 일을 당문 사람들이 들었으니 당연히 우리 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역시 사부님이십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분명 동의하시지 않았습니다. 쟁아, 너는 보이와 함께 가거라. 조사하여 확실히 그러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일격에 죽여 후원을 남기지 않도록 해라. 예,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뭘 웃어? 너도 같이 간다. 저요? 저 왜요? 저는 갑자기 왜 낍니까? 전 무예가 변변찮아서 가봤자 도움도 안 될 텐데요? 우리는 그 단패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 섣불리 덤볐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때 너를 앞으로 밀어 그의 실력을 시험해볼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너를 만든 이유다. 말하는 거 봐. 너 같은 놈에게도 드디어 쓸모가 생겼으니 기뻐할 만하지 않느냐? 아니, 이사형 무섭습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저도 쓸모 많다고요. 과연 이사제로군. 생각이 참으로 치밀해. 좋은 계책이야. 두 사람은 당신의 항의를 무시한 채 당신을 데리고 함께 무림의 쓰레기를 토벌하기로 결정했고 당신은 몹시 당황했다. 아니, 사형들 저를 왜 데리고 가십니까? 오늘 금전표를 너무 써서 돈이 없으니 당장 우리들에게 좀 빌리러 가야겠다. 며칠 늦게 출발하자. 다들 여유롭게 기운을 좀 보충하고 길을 떠나자고.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것이야. 대사요? 그거 진짜 돈이었군요. 사사형한테 던지면 분명 되게 기뻐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당포이는 그 무기로 돈을 씁니다. 돈을 던져요. 그런 무공을 연마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사제랑 사조 싸울 때는 항상 발만 사용하지. 당분 망한 이유가 쟤 때문이래.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 아니지. 근데 또 생각하면 또 다른 게 어쨌든 저 전표 아닌가? 이게 의외로 저렴한 무기일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쓰면 다시 주우니까.
좀 이따가 출발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연단방 한번 가서 뭔가 이제 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봅시다. 지금 어차피 기술 훈련하는 거는 지금 책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안 되고, 무기도 지금 무기를 올릴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있을 수 있을까? 이사영이다. 헤헤, 이사영. 저 이사영 좋아요. 이사영이 당신을 불러 쓰기로 했고, 그 전에 당신이 일을 망치지 않도록 먼저 가르침을 주기로 했다. 드디어 이제 이사영이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걸 못했죠? 실수하면 욕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학습이란 걸 해가지고, 이 원숭이 같은 놈한테 일을 시키려면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줘야지 실수를 안 하는구나 깨달으신 거야. 당신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조심조심 행동했고 조금의 게으름도 부리지 않았다. 이사영은 그 결과에 꽤나 만족했다. 헤헤, 저 잘했습니까, 이사영?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사영. 영단을 해볼까요? 연단? 좋습니다. 이 틈에 부엌 한 번만 갔다가 우리 밖에 나갔다 오자. 왜냐면 지금 심상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럴 때 호감도를 올려놔야 돼. 당신의 요리 솜씨는 평범하지만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으며 예산도 합리적이었다. 밖에 나갔다 오자. 오케이. 뭔가 생겼어요. 행상이 생겼어요. 사건! 그래! 드디어 사건이 생기는구나. 아니네. 사건이 아니네. 그냥 평범한 거네. 네, 오늘 저 물건 가져왔는데요. 괜찮습니까? 약가루도 연고도 알약도 가져왔어요. 많이 쳐주셔야 돼요. 아싸, 천 은자 벌었다. 이제 땔감도 사고 쌀도 사고 기름도 사고 소금도 사야지. 헤헤. 우리 사제들이 좋아할 거야. 번 돈은 많지도 적지도 않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당화! 일어나 이 자식아! 당화? 내가 당화야? 아이고 사영, 저는 조할입니다. 걘 여기 안 살잖아요.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면 답니까? 갑자기 멍덩이를 차고. 사영, 놈을 찾았습니다. 주병 뒤편에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게으름 피우는 놈들 중에 가장 괘씸한 놈이 누군지 아냐? 바로 게으름 피우면서 남에게 패까지 끼치는 놈이지. 월초에 근무 시할 때 큰 소리 치면서 온갖 일을 다 떠맡았으면서 막상 일할 때 되면 명패만 걸어놓고 출근 도장 찍고는 냅다 자러 가버린다니까? 결국 장작이 다 떨어져서야 욕먹고 급히 가지러 가고, 영무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욕먹고 급히 쓸고, 연단술은 아직 기본적인 위산조차 만들지 못하고 대장간 일은 힘들고 덥다고 하기 싫어해. 제일 열받는 건 다들 밤새 굶었는데 장작이 없어서 밥을 못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그놈이 장작을 다 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집혀서 밥을 하는데, 자기는 뭐라도 되는 양 밤새 잠도 안 자고 장작 팼다고 생색까지 낸다니까? 제기랄. 그거 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잖아. 열불나서 돌아버리겠어. 혹시 그저께 일인가요? 마침 제가 집에 없던 날이네요.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저는 갖고 있던 전병으로 대충 때웠어요. 가자. 그놈을 잡아 이사영한테 바치자. 이사영이 무섭죠? 이사영한테 바친대. 이후 조아는 콧물을 흘리고 엉엉 울면서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며칠 동안 결근한 이유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모두가 걱정할까봐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조하야. 아유, 그렇게 척하는 게 쉬울 줄 아느냐? 내 공을 거짓말로 싹 빼가면 그게 통할 줄 알았느냐? 단기적으로 통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할 리가 없지.
하지만 그는 이사영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몰랐다. 아우 바보야. 이사영은 한눈에 그가 꾀방을 부리는 것을 간파하고 엄히 추궁했다. 그의 조화는 마지못해 귀 뒤에 골문 종기를 드러냈다. 색깔이 검어 심각해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전혀 아프지 않았다. 진주알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너무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 생긴 종기일 뿐이었다. 아유 망신 대망신. 크게 노한 이서영은 칼로 직접 그의 종기를 베어내고 귓가에 약가루를 뿌렸다. 조아는 그 자리에서 고통에 기절했지만 그의 종기는 나았다. 씻지 않아가지고 생긴 거래 또. 소동이 잠잠해지자 그는 언제 울었냐는 듯 활짝 웃으며 다시 팔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참 조아도 참 성격이 참 해맑습니다. 하긴 그거는 장점인 것 같긴 해. 그치 더럽지. 그래도 칼로 째서 나았다니 다행이네요. 연모장을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주로 출발할 준비를 하자. 그래 갑시다. 와 형님들 저 왔습니다. 어디 한번 가볼까요? 지금 아주 설렙니다. 헤헤. 사자야 왔구나. 네, 이 며칠 냉정하게 생각해보며 사람들에게 단패도 행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강호에 나타난 이래 기주 일대에서 의협 활동을 하며 과거 장강을 가로막던 소금 장수를 자기 영역에서 몰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생애 가장 유명한 싸움은 서하의 금도 삭발표를 통째로 두 동강 낸 것이래요. 맞죠? 저 공부 열심히 했죠, 사형들. 맞아. 참 잔인했지. 죽을 각오는 됐어요, 저.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어쩌면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와 이사제가 널 데리고 도망칠 순 있겠지. 좋아, 그럼 출발하자. 여기서 기주까지는 약 1500리 길인데 기껏해야 뭐 여름이면 도착할 거다. 대사형 제정신이세요? 그건 1500리 길이라고요. 만약 하루에 6시즌씩 달린다 해도 꼬박 한 달은 걸리는데요. 열흘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닐걸. 난 그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는데. 넌 다리가 왜 그렇게 짧냐? 아니 놀리십니까? 대사형 본인을 기준으로 남 판단하지 마시죠. 사형은 벼르가 비협이잖아요. 이사형은 어찌저찌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저놈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놈과 속도를 겨룰 생각 없어. 원숭이야 나무 타기 시험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저 자식은 원숭이나 다름없어. 막 이러네. 에? 우리 어렸을 때 원숭이랑 겨뤄본 적 있지 않았냐? 그래. 네가 그날 나무에서 떨어진 이후로 그렇게 멍청해졌지. 입 다물고 출발이나 하라. 와, 이사제 입도 엄청 독하네. 상성에 저 친구도 끼우면 어떨 것 같냐? 아니, 사용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걸로 할게요. 내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제발 저 좀 생각해주세요. 저는 입문제자도 아니고 경공법도 못 배웠다고요. 제발 빨리 달리지 말아주세요. 우와 신기하다. 와 대박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구나. 마을에 도착하지 못한 채 날이 어두워졌다.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노숙할 수밖에 없었다. 사형들 제가 불 피우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몸 쬐이세요. 길에서 강도짓을 하는 농립 호환이 만났다. 아니 이 농림거사 강도질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산적이 10이죠? 이 얘기는 이 산적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할 수 있네 이제. 일단 최종 병기로 갑시다. 암기부터 찌르고 봐. 받아라.
그쵸. 암기 경계가 섰기 때문에 찌르기로 갑니다. 받아라 이 자식. 어디 형님들과 내가 가는 앞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찌르기 한다는 소리입니다. 암기로 가겠습니다. 암기 여기 없어졌으니까. 우리 형님이 보는 앞에서 어디 산적질을 하느냐 이 자식. 너는 우리 형님들이 나설 것도 없다. 내 선에서 끝내주겠다. 찌르기.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죠. 봐봐,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느냐? 내가 당문에서 괜히 구른 것이 아니야. 비록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털끝도 다치지 않았대. 좋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혼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긴 했지만 봐봐, 나는 강하다 이 자식아. 그래, 구른 짬밥이 있단 말이야. 가자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밤이 깊어졌고 두 사형은 양쪽에 떨어져 앉아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아유, 두 분 진짜 무슨 내외하십니까? 어차피 우리 같이 가는 건데요? 아니 좀 붙어 앉아봐요. 모닥불 하나 피워놨잖아요. 춥지도 않습니까? 밤도 이렇게 깊어가는데? 진짜 두 분 하여간 승질이 아유. 그 말이나 좀 해봅시다. 말 좀 해보셔 대사형들. 뭐야 이게? 뭐야, 한다면 안 되는데? 당신은 정말 지쳤고 심신이 고갈되어 불을 피워 마른 식량을 먹은 후 쓰러졌다. 아유 힘들어요. 아유, 두 형님도 신경전에 제가 다 죽어나갑니다.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사형들. 몸이 갑자기 춥고 더워졌으며 온몸에 근육이 쑤시고 헛소리를 반복했다. 아유, 저 사형들 진짜 말도 안 하고 중간에서 나만 죽어나가고. 대사형, 네가 한 짓을 좀 봐라. 야, 이 녀석 체력이 이렇게 약해서 병날 줄 내가 알았겠냐? 이사제, 네 의실이 뛰어나니 침 몇 대 나서 좀 팔팔하게 좀 만들어봐. 있다. 회원 침을 놓을 수는 있지. 침을 맞으면 잠시 반짝 좋아졌다가 대략 반 시즌 뒤에 죽게 될 거다. 그럼 안 놓는 게 낫겠네. 아니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대체 사형들. 부탁이니 제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죽일 생각이시라면 제 마음속의 아가씨에게 제가 늘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만약 다음 세계에 살아갈 날이 있다면 제가 좀 더 잘생기게 태어나서 그녀와 이어지고 싶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아, 사형들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이놈의 대추, 곡지, 협곡, 외관혈에 침을 놓겠다. 가서 맑은 물을 좀 맑은 물을 좀 길어와 끓여라. 이따가 물과 함께 본문의 만영류를 복용하게 할 것이다. 에? 만영류는 약점과 함께 실전된 것이 아니었냐? 네가 다시 강호에 나타나게 한 건가? 실험 삼아 만든 것뿐이다. 야, 능력 있네. 진짜요? 오, 사형들 제법 저 생각해 주시네요. 심상이 올랐습니다. 여행 중에는 약상자가 없었지만 다행히 이사형이 동행했다. 야, 이사형 든든하다. 만영류를 물에 타니 시원하면서도 매웠는데 당신은 홀짝이어 마셨고 밤이 되자 고열이 가라앉다. 사형들 저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사형들 때문에 저 되게 많이 고생했고 되게 눈치도 많이 봤는데 또 이렇게 또 저를 생각해 주시니 좋긴 하네요. 히히. 휴식을 한번 해볼까? 다음날 아침 밝았다. 사형들, 오늘은 제가 기운이 좀 찹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어디지? 또 강도치라는 농림 호환이다.
형님들 다 제 뒤로 오십시오. 형님들이 나설 거 없으니까. 제가 아까도 한 명 보냈잖아요. 제가 왜 빗나가는 거야? 아니 아이고 이놈. 데뷔하는 것 같다라는 건 마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암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형님들 제 뒤에 가만히 계십시오. 안 끼어들어도 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저기 무언가 데뷔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찌르기를 하는다는 소리니까 암기를 못하네? 구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친히 가르쳐주마. 내 뒤에 있는 두 분 형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아느냐? 응. 나는 봐봐. 오케이 됐어. 먹혔다. 형님들 저 잘 싸우지 않습니까? 저 너무 잘 싸우는 것 같아. 저 얼른 칭찬 좀 해주시죠. 저번에 형님들이 그 뭐냐 무슨 혈인가 뭔가 맛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먹었으니 제 기분이 아주 좋고 체력도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암기도 잘 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너 이놈 끝났다. 너는 으악. 자, 됐다. 6도역까지 왔습니다. 또 춤만 붙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한 것인가? 형님들. 아니, 너 아침에는 그렇게 팔팔하게 해가지고 농림 호환이랑 맞서 싸우더니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넉다운이 됐느냐? 아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형님들.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온몸에 근육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열도 나고, 저 분명 죽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죽습니다, 형님들. 그렇게 호들갑 떨지 좀 마라. 야,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죽냐? 죽을 수 있다. 소변을 보고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인지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아니 왜 이렇게 겁을 주십니까 이사영. 일단 갔다 와보겠습니다. 기다려봐요. 방금 다녀왔는데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죽습니까? 저 죽어요. 저 아까 사실은 좀 힘들긴 했는데 죽는다는 건 농담이었는데 저 진짜 죽는 거예요? 이 증상은 폐, 비장, 신장의 기능이 실조되고 기혈이 부족하여 열독이 몸에 침입하여 경락이 막힌 것이다. 근육 피로 및 위축 증상에 속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진 않더라도 몸이 상하게 된다. 이사영 살려주세요. 진짜 이사영만 믿습니다. 나 죽기 싫어요. 이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속효성 방법이 있긴 해. 그건 바로 나의 음속성 내공으로 네 열을 몰아내고 풍을 흩어지게 한 다음 약초를 복용하여 혈을 식히고 독을 해독하는 것이다. 이사제, 오늘은 어째서 그렇게 사리 분결이 맑은가? 나는 네가 항상 먼저 한바탕 욕을 하고 나서야 치료해줄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너답지 않게 친절하게 굴어? 이 증상이 흥미로워서다. 아직 별로 접해본 적이 없거든. 마침 그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내 생각을 검증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저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아니면 뭐 죽을 거면 죽어도 좋다. 말리진 않겠어. 아니 어찌 저를 그리 놀리십니까? 살려주세요. 저 기꺼이 실험에 협조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그냥 난 살기만 하면 되니까. 믿겠습니다 이사요. 네가 직접 말한 거다. 먼저 맥을 짚어보지. 뭐야 이게? 야, 너 내공을 어떻게 수련한 거야? 쟤 내공이 왜?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음향이 조화롭다. 이것은 도가 내공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이야. 이런 막일꾼
노동자. 제대로 입문제자로서 배워본 적도 없고 뭔가 명상을 하거나 길을 운영해 본 적도 없는 자가 가질 만한 내공이 아닌데. 정말인가? 야오야, 너 대단하구나. 아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 제가 좀 노력을 하긴 했어요. 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나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책도 좀 읽고 남들 다른 무공도 좀 하고 좀 여러 가지 기연도 좀 만나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 게 티가 나긴 하나 보네요. 아이,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뭔가 목표로 하거나 제대로 정석으로 배우거나 운영한 게 아니어가지고 제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되는 대로 수련한 거라서요. 성급하게 기뻐하지 마라. 네 기공은 음양을 겸비하고 있어. 내가 내력을 주입하여 네 기를 다스려 원래대로 돌리려 해도 네 양기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그렇다고 강한 힘을 사용하면 네 단전을 상하게 하게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기가 이래가지고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이, 또 제가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배웠더니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모른다. 이 증상은 이미 내 능력을 넘어섰다. 네? 이사용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그래. 지금으로서는 약초를 복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조식하고 잠자는 수밖에 없어. 내일은 늦게까지 자서 근력을 회복하거라. 네 근골은 필연적으로 이 증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을 것이다. 이건 모두 네 대사형이 자초한 화다. 앞으로 근거를 강화하는 보약탕을 많이 복용하도록 하라. 이씨, 대사형 때문에 대사형 아무 책임도 없이 이사형처럼 이렇게 딱 단계별로도 아니고 막 나한테 막 이것저것 가르쳐준 것 때문에 대사형 탓이야. 야, 미안하다. 야, 네 몸이 이렇게 약한 걸 어쩌겠냐? 이씨, 그래도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말했잖아요. 나 체력 약하니까 좀 봐가면서 경공수 하라고. 심상이 마이너스 40. 당신의 증상과 체질이 맞물려 이사용주차 속수무책이었고 약을 먹고 조식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후 고열은 내렸지만 사지는 여전히 힘이 없었고 힘없어. 역시 근골이 손상되었죠. 아무튼 알려줬죠? 이러네. 그쵸. 알려주긴 했잖아. 할 말 없지. 너무하십니다. 대사형 진짜 너무해. 대사형. 좀 천천히 가라니까요. 대사형. 또 저렇게 급하게 가시네. 드디어 도착했군. 마을이 바로 아래 있네요. 반패도 같이 이름난 인물이면 번듯한 큰 저택에 살겠죠? 맞아. 하지만 마을에는 온통 그의 기와 눈이 깔려 있으니 그를 상대할 방법을 상의하려면 여기서 결론 내는 게 좋겠지? 그의 행방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는 최근 내 친구 한 명의 금 연주 솜씨에 빠져 매일 유람선에 올라 곡을 들으며 술을 마신다던군. 우리가 배에 오르면 분명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아이, 참 친구요. 대사형 화월 뭔가 기생집 가가지고 또 친구 사귀고 그랬죠. 진짜 대사형 못 말린다니까. 그렇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지. 가십니까, 이사형? 이사제, 뒷가는 저쪽 방향이다. 나는 주변을 손찰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동안 내용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멍청아. 누가 뒷간을 간다는 거야? 쟤가 날 욕했어. 난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아이고. 대사형. 진짜 이사형 저런 거에 민감한 거 모르십니까? 아니, 농담을 하려도 할 사람 안 사람 구분을 하면서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맨날 남한테 욕 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사형. 진짜. 내가 이 아가씨들과 있을 때는 딱히 욕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나를 칭찬하는 좋은 말들만 해주던데. 그거는 아가씨들이니까 그렇지 조금 더 부럽지 않습니다.
그 아가씨들 전부 합쳐도 소삼의 새끼손가락만 못하니까요. 아이 조할 너 흥 질투나. 아가씨들이 맨날 유야무야 해주고 그래요. 대사협이 좀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요. 대사협이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아주 배 아파 죽겠네요. 소용없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소삼에 있으니까요. 흥. 당신들은 어쨌거나 먼저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 이유, 그 대사형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오, 한 담이 맞습니다. 한 담. 일단 대사형의 친구가 이제 뭐 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배에 올라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거 한 담 한번 해봅시다. 여장 해볼까요, 대사형? 대사형이랑 이사형은 저는 안 되지만 대사형이랑 이사형은 이쁘잖아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여장 하시면은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들 적을 것 같은데. 야, 세상 이런 법이 어딨느냐?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마땅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터인데. 하재, 니 너무 하필이면 이런 지금 이토록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꺼내서 내가 참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어? 그쵸, 대사요. 뭐라는 거야 이 자식들. 그쵸,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재밌겠죠. 일단 말로 이제 예쁘게 이제 여장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서 들어가셔서 말로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진실도 좀 캐내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진실이었다. 나쁜 놈이 맞았다. 이게 밝혀지면 그때 칼로 찌르면 되죠. 아, 그럼 네 생각에는 누가 여장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나를 보내줘 뭐야?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아니, 대사형. 당연히 당신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사형이 약간 여장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여장을 시켜야지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형이 너무 이렇게 막 식은땀까지 흘리시는 거 보니까 그간 저한테 막 독하게 말을 했던 것들이 막 갑자기 올라오면서 약간 복수심이 올라오면서 이 참에 약간 골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형을 하고 싶긴 한데요. 당신을 해야겠죠? 이사형이라고 하는 게 제 말이 농담이었다는 걸 당신이 안다면 좋을 텐데. 당연히 당신이죠. 좋아. 지체할 것 없지. 내가 즉시 마을에 가서 여자 옷 한 벌 사오겠다. 헤헤헤. 내 놈 미친 것이냐? 장모님께서 네 놈과 나를 보내 일을 처리하게 하셨거늘 네 놈이 멍청한 놈과 함께 어울려 장난이나 치고 정신 좀 차려라. 본문의 명성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릴 셈이냐? 이사형. 뭐 그렇게 진지하게 화를 내십니까? 그냥 좀 웃고 가자는 건데. 아이고. 왜 날 때려요? 대사형이 옷 사온다는데 대사형 때리지 왜 날 때립니까? 내가 만만하지 진짜. 네 놈은 대사형 저 인간이 일부러 말썽 피우기 좋아하는 믿지 못할 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또 저놈을 부추기는 거냐? 알겠습니다. 나만 내가 만만했죠 아주 그냥. 알았어요. 너무해. 호감도 뭐야? 호감도가 내려갔네. 맞을만 했나? 재밌었으니까 뭐. 이럴 거면은 그냥 이사형 여장 시키자고 주장해 볼 거. 어차피 맞을 거면.
일단 이사영 도구로 구분하자 한번 볼게요. 사건. 그러면 여장은 글렀고 도구로 그럼 고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패도는 보도를 손에 쥐고 있으니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지. 필히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테니 무모하게 덤볐다고는 우리가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이야. 최고의 책략은 미처 알아내기도 전에 선수를 치는 것이다. 적이 밝은 곳에 있고 내가 어두운 곳에 있는 틈을 타 그놈을 도구로 쓰러뜨리고 나서 천천히 고문해도 늦지 않다. 저기 먼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니놈은 그 우장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어째 니놈은 네 사람 보는 눈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더냐? 설마 이제 와서 내가 정면으로 대결해야 떳떳함을 잃지 않는다는 따위에 번지르르한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만약 남궁세가처럼 규율 따위 따졌다면 여기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무색무취의 마취족을 조제하겠다. 그의 목숨까지 앗아가진 않을 것이고 그저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뿐이지. 배에 같이 탄다는 네 지인에게 줘서 술에 타서 먹이게 하거라. 아주 좋군. 만약 그 담패도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시 그를 회독해주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면 될 일이지. 만약 그놈이 정말 억울하다면 네 놈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 사람 몫의 머리를 조아리거라. 나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테니 네가 대신 조아리라고 알아들었느냐? 차라리 그의 하인이 되어 10수년에서 20년간 봉사하고 다시는 당문에 돌아오지 않도록 해라. 아니 사잼님들 형님들 뭐를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중간에 저 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야 이사제 너 나한테 진짜 엄격하구나. 흥. 뭐야 조알 왜 저래? 좋아 이놈은 이런 야비한 짓거리를 좋아한다고. 악인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저러나 보네요. 자 가보자. 의논을 마치자 이사영은 약을 조제할 곳을 찾았다. 몸에 지니고 다니던 몇 가지 독가루를 섞자 당문 독경에 기록된 사람을 마비시키지만 목숨을 해치지는 않는 제호연 근산을 만들어냈다. 대사영, 이 제호근 현상을 특별히 제조한 것이니 니놈이 독에 대한 내성이 있다 해도 닿지 않도록 조심해라. 술이나 물에 넣을 때는 반드시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너까지 마비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하지. 야, 나는 갈 테니 너희 둘은 강가에서 내 신호 기다리거라. 조금 이따 배에서 보자고.